원장님, 구독자분들 중에서 발달 지연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데 발달 지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발달이 이제 지 또래들보다 늦다 이런 이야기인데, 성장하고 발달하고 되게 연관되거든. 성장도 떨어지고 발달도 떨어지는가. 성장은 뭐 키나 몸무게나 머리 둘레 이런 성장은 괜찮은데 발달만 떨어지는가. 특히 이제 뭐 언어라든지 지적 이런 문제가 이제 떨어지는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발달 지연, 성장 지연 두 가지 다 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죠. 원장님, 발달 지연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도 있나요? 아이들이 목을 못 가눈다. 보통 3개월 되면 최소한 목을 가누어야 되는데 혹시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몸에 비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걸 막 발달 지연이라고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다른 애들은 말을 잘하는데 근데 우리 아기는 지 또래들은 다 하는 거에 비해서 말 한마디도 단어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그냥 걱정을 하게 되고, 요즘은 이제 이런 매스컴에서 발달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자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셔요. 대부분 자폐 애기들이 또 발달이 좀 늦잖아요. 굉장히 핫 이슈죠. 그러면 원장님, 발달 지연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발달 지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발달이 조금 늦은 애기들이 딱 오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뭘 보는가 하면, 아이 생김이 엄마 아빠를 닮았나. 이상하게 엄마 아빠를 좀 닮지 않고 머리가 유난히 크다, 아니면 머리가 유난히 작다, 아니면 눈과 눈 사이가 너무 좁다, 아니면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넓다. 그리고 양쪽 귀가 이렇게 눈하고 비슷하게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눈보다 그냥 귀가 많이 내려와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쟤는 뇌에 좀 지장이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소견들이 있어요. 눈 사이가 너무 넓은 거는 뇌 발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아예 너무 좁거나 아예 합쳐 있을 경우는 더 심각하죠. 우리가 언챙이라고 그러죠. 왜 입이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붙지 못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이게 뇌잖아요. 얼굴이고 저게 그냥 바깥에 있는 입술만 문제인가, 아니면 중추신경까지 문제가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해야 되죠. 발달이 원인 모르게 좀 온다. 우리가 앞니가 2개잖아요. 근데 앞니가 하나만 있어. 그러면 뇌 조직이 분리돼야 되는 이 과정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통짜머리인 경우에는 앞니가 하나만 있어요. 그 앞니가 하나만 있다는 거는 벌써 뇌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어른이든 아이든 발달뿐만 아니고 정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 임해야 돼요. 요즘 매스컴에서 발달 지연으로 주제를 엄청 다루면은 3세는 원을 그리지 못한다, 아니면은 뭐 24개월 때 블록을 쌓지 못한다, 뭐 이런 사스러운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아니, 보통 뭐 3살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 연령마다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 발달 단계가 조금 늦더라도 그냥 계속 잘 따라가면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발달을 잘 하다가 거꾸로 발달이 더 떨어지는 경우, 발달 퇴행이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특별히 병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엄마가 임신 중에 잘 먹지 않을 때, 아이가 뇌가 발달해야 되는 과정에서 뇌가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다, 아니면 엄마가 뭐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무슨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안 먹었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이제 제대로 못 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엄마가 임신 중에 독극물에 노출된다든지, 환경 호르몬, 아니면 납중독, 뭐 이런 중금속에 노출된다. 엄마가 임신 중에 어떤 그 환경적인, 아니면 어떤 약물, 아니면 술을 많이 드셨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그 원인이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염색체가 발달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선천성 대사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내분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뇌가 한참 자라야 될 때 자라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다 영향을 줄 수 있죠. 선천성 대사 질환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도 우리가 그 원인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뭐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조효소를 투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면 정상인 사람처럼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싶죠.